조례를 결심하게 된 건 사실 경기 본부장 결심하면서 후보 출마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같이 먹었는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이게 저희가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바지하는 본부장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제일 컸어요. 근데 뭐 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할 텐데, 그 외에 사회적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본부장이 뭘 할까, 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본부장 결심하면서 어쨌든 선거 출마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죠. 네. 훌륭한 결심.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 중앙 정치만 생각하는데 지역 정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동 노동자들이니까 이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경기도는 사실은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이미 그 예산의 편성이 쓰여지는 곳이 다 정해져 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조례라던가 이런 걸 하려면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나 도나 예산을 새롭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고민이 좀 있고, 실제 조례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처우 개선비, 그거를 우리 방문 점검원들도 줘라, 그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실제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한테 월 3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처우 개선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동 노동자로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 하나는 저기예요. 현재 지금 이동 노동자로 들어가고 있는 택배라든가 라이더들 뭐 이런 노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흡족하진 않지만 이동 노동자 쉼터라든가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토바이를 1년에 한 번씩 뭐 수리해주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일할 때 제일 열받는 게, 우리가 맨날 막 비비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 타이어 갈면 막 10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경력이 이제 7년 차 돼가는데 타이어 한 3번 갈았거든요. 앞바퀴만 3번 갈았는데 이게 좀 열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사실 방문 점검원들만을 위한 부분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코웨이가 어떤 건강검진 업체 이런 데랑 계약을 맺었나 봐요. 뭐 건강검진 받아라, 문자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날 점검을 못 하잖아요. 내지는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는 사실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심리상담 문제라던가, 작년 5월 1일 날 우리 뉴스 나왔었던 것처럼 성폭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민간 기업인 코웨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나 도에서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좀 가능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노동하면서 겪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대다수를 실제 조례를 편성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이진 않은데 경기도도 그렇고 거의 모든 시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권고 이런 거여가지고, 시도지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 삼아서
노력만 하지 말고 실제 해라 이런 요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내가 상상하는 노동자 집권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지금 점검 방문하다 보면 고객들이랑 이런 가정사들 얘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고객님하고 정수기 점검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고객님이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굴을 못 보고 산다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 집권 세상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자기 개발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노동자 집권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더불어서 노조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 것. 저는 이게 사실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디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낀 게 이 땅의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래도 가정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 세 발의 피고 사실은 가정 일을 하시면서 정말 영업과 점검의 프로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코디 일 그리고 가정 일 거기에다가 노조 일까지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조에 네. 방문 정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전체 맞아요. 노조의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조직 문제가 우리 노조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정리해서 말하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 문제는 우리 코디코닥 지부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제가 당사자니까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이동 노동자인 우리 코웨이 지부라던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회사 우리 조합원분들의 어려움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성남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어느 회사에 어느 조합원이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좀 해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사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정치위원장님이 안 오셨으면 저 혼자서 거리 다니면서 명함 나눠드렸을 텐데 누가 사진 찍어주거나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상황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것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가 엄청나게 든든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한 명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한 명만 옆에서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